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9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라바흐 대 디나모 자그레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라바흐는 1차전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상대를 공략하려는 양상을 보이겠다. 문제는 자그레브가 맞불의 흐름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내려앉아 대응할 경우 주니뉴나 벤지아, 안드라데 등 단기 득점 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공격 자원들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공수 간극도 크게 벌어질 여지도 다분한 총공세로 인해 배후 공간이 크게 노출되는 약점도 발현될 수 있다. 즉, 상대의 천병에 어느 정도 휘둘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메디나와 무스타파자데가 최후방에서 역습 시도를 틀어 막으려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발이 빠르다고 볼 수 없는 무스타파자데의 약점으로 인해 메디나에 가중되는 수비 부담이 엄청날 수 있다.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위협 지역에서 슈팅을 허용할 가능성은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점 상황을 맞닥뜨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어서 자그레브는 1차전 대승을 통해 무리한 공세를 취하지 않고 실리적인 측면을 내세워 상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즉, 평소와 달리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 상대의 배후 공간을 공략해 적어도 패하지 않는 경기 양상을 보여줄 수 있겠다. 특히 원정팀이 자국 리그 내에서도 주도적인 공세를 곧잘 펼치지만 실점은 4경기 중 2점에 달할 정도로 짠물 수비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의 공세를 어느 정도 틀어 막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화력 자체가 강한 두 팀을 고려했을 때 역시나 양측의 득점 가능성은 높다. 더군다나 한쪽이 찍어 누르는 양상보다는 난타전으로 이어질 요소가 다분해 보인다. 다만 카라바흐보다 더 유연한 대응을 통해 역습으로 일격을 가할 가능성이 큰 원정팀의 근소 우위를 점칠 수 있겠다. 디나모 자그레브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빌바오 대 발렌시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바오는 말 그대로 윗선의 모든 걸 맡기는 팀이다. 니코와 이냐키, 베렌게르 등 몇 명의 공격 자원을 하프라인 부근에 배치한 이후 모든 자원들은 지역 방어를 통해 상대의 공간 침투를 막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공격진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결정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윗선의 경우 유기적인 패스워크를 통해 상대의 배후 공간을 열어 젖힐 수 있는 수준의 퀄리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득세 가능성은 꽤 높다. 반면 수비 대응에 있어 실점 상황을 최소화할 가능성은 있다. 발렌시아가 상대 전력차와 관계없이 강한 1차 압박을 통해 상대 수비의 부하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공세를 취하는 경우가 잦다. 다만 빌바오의 수비 조직이 자신의 진영에 빼곡하게 들어 찬 수비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에 상대의 볼을 내어주더라도 한 겹, 두 겹 쌓아둔 수비수들을 통해 이러한 공격 시도를 적절하게 제어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어서 발렌시아는 셀타 비고 원정 경기에서 완패를 당했다. 이번 경기 역시 4-4-2 시스템을 통해 선수비 후 역습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측 윙어로 출전 중인 미르의 영향력이 상당히 미비하다. 최전방 듀로와 알메이다가 아직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영권 로페즈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공격 전개가 예상된다. 가시로프스키와 모스케라는 호흡은 나쁘지 않지만 아직 젊은 자원들인 만큼 후반으로 갈수록 멘탈이 무너지는 모습을 쉽게 보여주고 있다. 빌바오 공격 라인의 화려한 발 재간을 당해낼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두 팀 모두 무게 중심을 아래쪽에 두는 팀이다. 다만 공수 밸런스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빌바오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발렌시아의 형편없는 속공으로는 빌바오의 수비 밸런스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빌바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야돌리드 대 레가네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야돌리드는 최근 두 차례의 경기에선 선수비 후 역습으로 대응한 일정이었다. 이를 통해 에스파뇰은 제압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해당 일정의 경우 상황이 틀려질 수 있다. 상대가 극단적으로 라인을 내려 역습으로 일관하는 전력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오히려 지공을 통해 주도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이 상대 배후 공간을 적절하게 노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사와 페레즈, 산체스 등 천병들의 득점력이 뛰어나지 못한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더불어 레가네스의 라인 자체가 높게 형성되지 않고 틀어박히는 형태를 유지하는 바람에 이들이 수비 벽을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오히려 역습을 얻어 맞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둬야 할 것이다. 이어서 레가네스는 해당 일정의 경우에도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야돌리드가 지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나 상대도 역습에 기댄 공격 패턴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습 공격에 어느 정도 대비할 확률도 있다. 즉, 시세와 푸엔테 등 천병들의 역습 시도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두 전력의 운영 방침을 고려했을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두드리는 양상보다는 허심 공방에 가까운 공방전을 펼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두 팀의 전력 차이는 사실상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야돌리드가 지난 시즌과 달리 보다 안정지향적으로 나서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기 양상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레가네스의 경우에도 주도적인 공세보다는 제한적인 기회를 살렸을 때 보다 좋은 경기력을 뽐낸다. 즉, 서로의 골문을 열어 젖히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울버햄턴 대 벌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울버햄턴은 해당 일정의 경우 상대와의 전력차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주도적으로 공세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크랙형 공격수의 부재로 상대의 밀집 수비를 부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최전방 공격수로 낙점받은 라르센의 적응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량 득점 승리의 가능성은 지양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어서 벌리는 해당 일정의 경우 라인을 크게 내린 상황에서 역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쿼드의 차이는 있겠지만 울버햄튼 수비 조직이 썩 뛰어나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천병을 내세워 어느 정도 뒤따라 붙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일정은 두 전력 모두의 득점 가능성을 점치는 게 좋아 보인다. 울버햄튼이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는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수비 조직의 불안으로 실점에서 자유로운 팀도 아니다. 즉, 역습으로 인해 실점을 내어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매치업이다. 울버햄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카디프 시티 대 사우스햄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디프 시티는 플랜 A를 고집했지만 최근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결국 선수비 후 역습을 꺼내 들었다. 사우샘프턴의 주도적인 공세에 따른 배후 공간 노출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역습은 효과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문제는 약점을 노리고도 방점을 찍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공격 자원을 갖춘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의 공격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어서 사우스햄턴은 지공을 내세워 매 경기 대응하지만 공격 자원들의 화력이 아직 물꼬를 터뜨리지 못했다. 다만 주도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은 패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즉, 상대와의 전력차를 고려했을 때 이들이 역습에 대한 기민한 대처로 실점을 최소화할 가능성은 크며 윗선의 화력이 상대적을 떨어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점수차를 크게 벌려 승리를 따낼 확률은 낮겠다. 카디프 시티의 경우 공격도 수비도 모두 되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사우샘프턴의 경우에도 주도적인 공세에 비해 방점을 찍어내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을 감안한다면 대량 득점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양하는 게 좋아 보인다. 사우스햄턴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웨스트햄 대 본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웨스트햄은 해당 일정은 다시 한번 지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점친다. 다만 상대의 밀집 수비가 나쁘지 않은 퀄리티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점수차를 크게 벌려 승리를 따낼 가능성은 지양하는 게 좋아 보인다. 즉, 근소한 한 골차 승리 가능성을 점치는 게 안전한 판단이 될 수 있겠다. 이어서 본머스는 최근에는 맞춤형보다는 상대의 전력차와 관계없이 선수비 후 역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꽤 잦다. 아무래도 화력이 급감함에 따라 전력차를 극복한 수 있는 유일한 수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이들이 내려앉아 대응하더라도 실점 관리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볼 순 없으며 패스워크에 휘둘리는 경향은 있다. 더불어 공격 자원들의 역습 퀄리티도 뛰어나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점할 경우 이를 극복할 가능성은 대체로 떨어진다.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나쁘지 않은 판단이지만 난타전을 벌일 수준의 화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화력이 보다 부족한 본머스가 승부의 향방에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안정지향적인 판단을 고려한다면 홈팀의 근소한 한 골차 승리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는 게 좋아 보인다. 웨스트햄 승리를 추천합니다.